자식 결혼시키고 3개월 매일 밤 울었습니다. 30년간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던 손이 갈 곳을 잃었고 늘 북적거리던 우리 집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둘만 남은 식탁은 어색하기만 했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은 제 경험과 함께 빈 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2세,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큰애가 결혼하고 작은애가 취업으로 집을 떠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어요. 처음 아이들이 떠나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라고 말하던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져 왔거든요.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엄마라는 역할에만 몰두해 왔구나.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원 픽업을 하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제 하루는 온통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 저는 누구인가요? 30년간 해오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마치 제 존재 의미까지 함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 이 낯선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자녀가 독립한 후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과 우울감을 말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많은 부모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가장 어색했던 건 남편과의 관계였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대화의 90%는 아이들 이야기였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덕분에 항상 시끄럽던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수저 소리만 덩그러니 들릴 뿐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해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작 부부관계는 소홀히 했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서로뿐인데 서로를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꽃꽂이, 요리교실. 젊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었죠. 첫 요가 수업 날 20년 만에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수업에 가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저처럼 자녀들이 독립한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아온 분들이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뭔가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건네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다들 이런 과정을 겪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모든 활동이 다 맞는 건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취미를 찾는 게 아니라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 없이 둘이서요. 20년 만의 데이트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의 요즘 관심사도 알게 되고 제가 몰랐던 남편의 생각들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주 한 번씩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희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젊을 때 기타를 쳤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취미 활동과 함께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누구인가요? 어느 날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결혼 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모습, 첫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 언제부턴가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엄마가 되기 전엔 꿈과 취향이 있는 한 명의 개인이었구나. 아이들을 키우느라 묻어둔 제 모습들을 다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시절 전공이 국문학이었던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되더군요. 자꾸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더니 점점 책에 몰입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느끼는 독서의 즐거움이 정말 좋았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봉사 활동이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는데 해보니 정말 보람 있었어요.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하시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 인생은 아직 길어. 나도 70살에 한글을 배웠는데 지금 일기 쓰는 재미에 살고 있어. 그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62세인 제게 아직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저보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아이들과의 연락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서로의 근황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도 제가 일방적으로 챙겨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어른으로서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엔 변화한 저의 모습에 당황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 보여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시고 보기 좋아요. 제가 독립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립적일 때 자녀들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혼자 읽다 보니 금세 포기하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15명까지 늘어났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의 인생 경험이 녹아든 독서 감상을 들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이 모임을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보람이 정말 큽니다. 30년간 아이들만 챙기던 제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아이들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 이맘때는 매일이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들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엔 아이들이 없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조용함 속에서 평온함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이제는 소중해요. 최근에 첫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아기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손녀 육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텐데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큰애 부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한 일들로 느껴져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들이 있다는 것,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면서 처음엔 아이들이 떠났다는 상실감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더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빈둥지 증후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30년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일이 갑자기 사라지면 허전함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둘째, 시간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겠지만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셋째, 완벽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조금씩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넷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용기를 내어 나가 보시면 분명히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을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독립이었어요.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게 독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모인 저도 함께 독립해야 하는 거였어요. 30년간 아이들에게 의존해서 정체성을 찾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에게서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해내고 나니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해서 하는 선택들, 저를 기쁘게 하는 활동들, 저만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주는 해방감은 정말 특별해요. 진정한 독립이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진짜 독립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자녀들이
독립하며 느꼈던 그 막막함과 허전함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울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한 모험이 되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간 엄마로만 살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으로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가끔 아이들이 그립고 예전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움이 있다는 건 그만큼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이 이제는 기대가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과는 또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변화들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설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